안녕하세요. 몸에 좋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낙찰 확률을 높이는 팁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확률을 높이려면 입찰가를 높게 쓰면 당연히 낙찰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입찰장에 가기도 전에 경매가 취하되는 경우도 많고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불허가 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잔금을 내기 전에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그러한 물건을 아예 권리분석 상태에서 솎아낸다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물건 대비 부채 비율을 확인하라입니다. 경매 절차는 부동산을 경매 절차에 따라서 낙찰자가 지급하는 잔금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담보 가치에 비해서 부채가 상당히 낮다고 한다면 경매 절차로 갔을 때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매 절차를 정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부채 비율이 낮으면 사실 소유자나 채무자가 경매를 계속 진행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어, 또 다른 어, 부채를 일으켜서 또 다른 채무, 또 다른 돈을 빌려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채권을 변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정상적인 매매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물건을 보시면 그 아파트 물건이고요. 루원시티에 있고 상당히 자리가 좋은 아파트인데 감정은 6억 3,500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뭐 임차인도 없고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는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저기 등기부를 정리한 걸 보면 우리은행 2억 2천, 뭐 나머지 개인 채권자들 합해봐야 요렇게 뭐 2억 2천에 1억 3천이니까 이거 합해봐야 3억 5천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감정가가 6억 5천인데 부채가 3억 5천이다. 그러면 담보가치가 아직도 훨씬 많은 여력이 있죠. 이런 것들은 아예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는 진행이 안 되겠지 하고 아예 제껴놓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두 번째, 그리고 채무자의 저항 강도를 확인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건인 경우에는 채무자나 소유자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정이 떨어져서 어떻게든 경매로 떨려고 하는 물건도 있는 반면에 채무자, 소유자가 어떻게든 이 물건을 지키려고 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어찌 보면 빨리 떨고 싶어 하는 물건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상속 물건들이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이 봤고요. 근데 이 물건을 보시면 여기 인천에 있고 영종도에 위치한 상가주택인데요. 감정가가 13억 9천이고 낙찰은 이제 11억에 되었는데 불허가가 났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등기부를 정리한 걸 보면 여기 전세권이 하나 있고 여기 또 물론 근저당도 있고 뭐 압류도 들어왔고 또 개인 근저당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도 이루어졌고 여기 또 강제경매 들어온 부분은 아마도 임차 보증금인 것 같습니다. 1억 5천씩 들어왔고 이걸 다 합해 보면 7억 9천밖에 안 됩니다. 7억 9천. 이것도 아까 앞에서 봤듯이 부채 비율이 감정가 대비 상당히 낮은 거고요. 여기 송달내역을 보면 채무자 겸 소유자가 재감정 의뢰서를 제출했다.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여기 맨 밑에 보면 결국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부채 비율이 낮은 경우는 이렇게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뭐 다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고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낮으면 낙찰을 받아도 이게 빼앗긴다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허가가 나고 그다음 확정이 되고 대금 지급 기한이 나왔다 하더라도 잔금 내기 전이라면 이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나중에 한번 제가 유튜브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최후의 저항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다룬 부분은 요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주도에 있고 공항 앞에 있는 큰 땅입니다. 큰 땅이고 1140평이고 큰 땅인데 소유자가 무슨 렌탈, 채무자 무슨 렌탈이고요. 채권자가 경매를 넣고 감정가는 39억인데 낙찰은 47억이나 되었고 3명이나 입찰했습니다. 근데도 불허가가 났네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지금 제가 그 내역을 안 살펴봤는데 낙찰이 된 이후에 여기 보면 소유자 채무자가 법인입니다. 법인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고요.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경매 절차는 정지가 되고 그 이후로 매각이 불허가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물건에 이 법인이 이 물건을 놓치기 싫어서 낙찰이 된 이후에도 이렇게까지 끝까지 저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런 경우까지 예상해서 입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채무자의 최후의 저항으로 보통 등장하는 것들이 소유자나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 회생 절차나 또 심지어 뭐 개인인 경우에도 회생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경매를 정지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 피해되는 물건들이 이런 것입니다. 너무 핫한 물건은 다리품도 안 나온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물건은 충주에 있는 상가주택인데요. 그 감정은 2억 1천이고 근데 여기 보시면 입찰이 88명이 왔습니다. 입찰이 88명이 왔고 2억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이건 또 심지어 나중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 경매가 이제 종료되었죠.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허가까지 났지만 이건 왜 그러냐? 이 물건은 유명한 유튜브 제가 기억하기에는 송사무장님이 아마 이 물건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부분이 이제 이 물건이 드러났고 그 결과 88명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핫한 물건은 아예 안 가는 게 교통비도 줄이고 에너지도 소비하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를 써서 낙찰을 받았는데도 결국은 기각이 됐다는 건 너무 허무한 일이겠죠. 아마 제 생각에 이거를 매매로 돌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물건도 보시면 안성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아마 이 물건이 아마 타멘탄스인가 커피숍이 운영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입찰자가 84명이 나왔습니다. 이 물건도 제 기억에 유명한 유튜버가 이 물건을 소개를 했습니다. 입찰자가 84명. 이런 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헛고생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원으로 입찰을 하러 출발하기 전에는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찰 기일 전날 그리고 그 당일날 아침에 정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케이스들을 보면 입찰이 5월 6일입니다. 5월 6일. 근데 5월 4일 날 채권자가 기일 변경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확인을 안 하고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안 하고 입찰에 갔으면 입찰장 앞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은 연기가 되었다. 근데 이것도 보지 않고 입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최초 부릅니다. 이 물건 연기되었으니까 봉투를 드리면서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입찰을 가기 전에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송달력의 변경이 있는지, 기일이 변경됐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낙찰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채 비율을 확인하라. 두 번째, 채무자의 저항한 강도를 확인하라. 그리고 저항의 최후의 저항은 회생 절차가 있다. 그리고 너무 핫한 물건은, 너무 오픈된 물건은 그냥 마음을 비우시라.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법원에 입찰장 가기 전에는 꼭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라. 만약에 지방에 입찰을 가는데 이걸 확인하지 않고 간다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몸에 좋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